삼교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다음 메타버스의 문제이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로서는 우리 참 여러분들이 경험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아주 좋은 경험을 많이 했죠. 비대면 업무 교육 분야에서 아주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썼습니다. 단순히 화상을 연결하는 비대면 넘어서 업무 공간을 가상 플랫폼으로 변화하여 발전적 시도가 전개되어 왔었습니다. 이 예로서는 MS의 업무 협업 플랫폼 메시나 LG 디스플레이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등이 있는데, 두 번째는 공연 홍보 분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각과 공간, 시공간 관계를 극복하여 관객과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의 제페토의 BTS와 블랙핑크의 신곡이니 안무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홍보로 선거 유세하거나 초청 행사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싣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 산업제조 분야, 이게 요즘 아주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지요. 공정 개선, 불량품 검출, 작업안전, 직업훈련, 원격 보수, 업무 협업을 통한 생산성 재개와 그다음 제조 프로세스 혁신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코비드-19로 물류가 어려울 때 각종 업체에서 메타버스 솔루션으로 극복을 했죠. 특히 요즘 유행하는 농업, 제조 산업에서는 이것을 엄청나게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별로 메타버스 적용 사례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은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열거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업체에서 개발하고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아마 경험이 많을 텐데, 교육과 학습과 과정개발, 원격 교육, 원격 업무 지원, 컨퍼런스 및 이벤트. 오늘 우리가 하는 강연, 이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항공,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위 산업이 우리 한국 뜨고 있죠. 디지털 트윈 운영, 공장, 제품 디자인 교육, 원격 안전 기술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개발해야 되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가상 매장, 요즘 우리가 가상 매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할 텐데, 3D 카탈로그, 가상 피싱, 그다음 매장 설계 디자인, 광고 최적화, 이거 여러분들이 경험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메타버스 서비스인데, 지금 병원이 난립니다. 웬만한 종합병원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걸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수술을 메타버스로 지원하고, 가상 피싱, 매장 설계 혹은 디자인, 창고 최적화, 의료훈련, 시뮬레이션, 특히 의료훈련의 그 시뮬레이션은 이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한 건축, 시뮬레이션, 마지막에 그 평가, 그다음 마지막에 검사까지도 다 이걸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가구 배치, 인테리어 디자인, 부동산 고객 가상 투어, 가령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아파트에 가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그 내부에 설비된 설비 내용이나 그다음에 가구들을 우리가 다 보고, 그런 가구를 가지 않고 그냥 몸만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에너지 유틸리티 문제에 대해서는 가상 공간을 활용하여 지하 자산 구성 요소를 오버레이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얘기, 유틸리티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이 메타버스를 확장함으로써 이행하게 되고, 여행 물류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창고, 물류, 제약 진단, 운송 관리를 요즘 우리나라 모든 배달업체가 이걸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실제 경험과 같은 가상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뭐 요즘 유명한 어떤 공연장에서는 매표가 다 팔려서 엉뚱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실제 공연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미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의 문제점, 여기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메타버스에서의 불법 행위 처리 문제입니다. 메타버스에서의 도박, 사기, 매춘 등의 범죄의 발생은 새로운 사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참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 공간의 법질서와 같지 않기 때문에 현실법, 이미 있는 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할 수 없죠. 재판관을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 메타버스 관련되는 범죄를 우리 현실적인 우리 재판소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닌 거다. 그럼 메타버스는 현실적인 물리적 공간이 아닌 데서 해야 될 거고 또 이것이 통제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에서는 없는 새로운 유해물이 되고 범죄가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지금 우리 법무부가 고민하고 많이 있지만 법무부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변화가 와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상화폐 현금화입니다. 지금 우리 가상 코인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메타버스의 경제 규모가 앞으로 커짐으로써 경제 규모가 커짐으로써 가상화폐에 대한 현금화 논쟁이 문제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으로 이 환전이 불법으로 아직까지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발로 달러로 교환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으로서는 가상화폐의 부가가치 인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화폐에 생긴 부가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건 왜냐하면 현실 공간에서는 정품 거래 수익과 작물 거래의 수익은 구별이 가능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그 수익과 작물 거래에 대한 구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가상화폐의 새로운 거래 수단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우리 시중 우리 화폐처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인정 여부에 따라서 가상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게임 중독, 탈세, 불법 거래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체할 텐데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가상 공간에서 가상현실 쓰므로 생긴 중독이 있습니다.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서로 공유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공간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양상의 관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메타버스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게임과는 달라서 메타버스를 일상생활로 인식하는 중독성이 심해집니다. 옛날에 지난번에 있던 그런 게임하고 다른 그보다 훨씬 심화되는 중독성을 갖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메타버스에서는 지나친 몰입감, 특히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가장 많이 쓰는 그 몰입으로 인해서 현실 공간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황폐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장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을 할 시간입니다. 자, 메타버스 범정 시대에 다시 말해 유니버설한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오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 메타버스 시대에 이 오감의 소프트웨어나 오감이 이런 게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다음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첫째, 두뇌와 신경의 오감 기관 작동의 디지털화. 요즘 우리 의학에서는 이 뇌신경, 뇌 구조에 대한 연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뇌 구조와 뇌 여러 가지 뉴런의 문제를 어떻게 디지털화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많은 의학계에서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감 구현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몇 개 기관에서 열심히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5개 다를 또 그걸 어울러야 되기 때문에 6개가 되는 구현 기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친화적인 강력한 컴퓨터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기술은 컴퓨터는 전부 다 디지털 컴퓨터인데 그 디지털 컴퓨터를 더 강화한 게 퀀텀 컴퓨터이지만 퀀텀 컴퓨터만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디지털 컴퓨터가 인간 친화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놈들이 코딩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게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나이 든 사람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인간 친화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인간 친화적인 보다 인간 논리에 맞는 인간 논리, 연디 컴퓨터 논리하고 인간 논리는 다르거든요. 인간 논리에 맞는 그런 강력한 컴퓨터를 개발해내는 거 지금 뭐 서양에서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이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퀀텀 컴퓨터 다음 제너레이션. 퀀텀 컴퓨터도 역시 디지털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컴퓨터가 돼야 아마 가장 잘된 메타버스를 구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규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보다 인간 친화적인 메타버스 기술 개발로 4차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고대 기술 개발에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메타버스도 훨씬 인간적으로 인간 친화적인 그런 메타버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요즘 상업의 업체에서는 주로 상업적인 문제에 돈 버는 문제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 개발을 소홀히 하는 점은 참 섭섭한 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듣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기 제일 좋은 방법이 밑에 있는 이메일입니다. 그 이메일을 통해서 주소 주시면 질문과 어떤 거라도 여쭤주시면 제가 성실히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